안녕하세요. 슈퍼맘 박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넬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올해 졸업한 김결 양과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굉장히 값진 인터뷰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태훈 군님에 이어서 오늘은 김결 양과의 인터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 코넬대학교 영문학과 입학 예정인 바로 멋진 뇌생녀 김결 양과의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치루어진 미국 수능 SAT 1560점을 와 엄청나네요. 획득하셨네요. 2020년도에 2월에 치루어진 ACT 시험에 35점 와우. 토플 2020년 8월에 치러진 토플 120점. 야, 2021년 5월 달에 6과목에 미국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미리 선이수, 미리 먼저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러갖고 5점 만점에 다 5점을 땄습니다. AP,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 영문학과 영작문, 만점, 5점 만점에 만점. 미국 대학생들이 듣는 과목을 미리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Psychology, 와, 5점 만점에 5점. 심리학, Calculus, 와, 그리고 Microeconomics, 경제학까지 다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고, 이거는 대학 과목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과목을 다 미리 공부하고 만점을 받은 친구입니다. 그 웃긴 게 저는 와, 민사고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대학교 과목을 미리 공부를 한다? 시험을 치른다? 와우! 2021년도 8월에 2주 동안 광고 카피라이팅 및 번역을 했어요. 와, 오버맨이라는 회사에서. 그 다음에 단편 영문소설 세계 22개국에서 참여한 단편 영문소설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NSS Space Settlement Contest Literary Merit. 제가 지금 이거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그리고 국제대표 모의법정회의 때도 국가대표로 출전했고, 예일대학교 주최 국내 모의법정 대회에서도 2회 연속 최우수 변호사를 또 수상하셨고요. 과학과 문학 통합한 영어 연극 창작 대회에서 세계 창의로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하셨고요. 또 교육기관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봄학기 강좌를 또 다 수료를 했어요. 여름학기 강좌도 수료를 했고요. 20th Century American Novel, 20세기 미국 문학, 와, 미국 소설, 그 다음에 Psychology까지 다 하셨고요. 예일대학교의 여름 캠프 Literature, Philosophy, Culture 다 수료하셨고,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영문학, 이야, 그리고 전 세계 국제 통번역협회 통번역 에듀케이션 그레이드 1급을 땄어요. 전 세계에서 다 통용되는 국제 통번역협회 1급, 제일 높은 1급을 따서 통번역의 대가이고요. 영문기사 작성 및 SNS 홍보, 야, 등등등. 엄청나신 분입니다. 이 친구가 우리 또 슈퍼만 스토리 카페의 책들을 또 많이 번역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잠깐 잘 되나 보고 지금 전화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누나 언니 해갖고 이제 우리 결이 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뇌생녀 결이 양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했고 9월에 코넬대학교 문학전공으로 입학하게 될 김결이라고 합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Well, would you like to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Oh, okay, sure. Hello, my name is Kyo Kim. My English name is Carrie, so if you want to call me by that, it's fine. I just graduated from Korean Minjok Leadership Academy this February, and I'm planning to enter Cornell University in September. 와우, congrats. 그 민사고 제가 가끔가다 이제
어머님들도 많이 보셨지만 민사고 뭐 소개하는 영상들 보고 뭐 민사고 소개하는 TV 프로그램 보면 아주 베스트 장면들만 워낙 잘 편집해서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천재 같고 다 공부 잘하고 다 열심히 하고 다 엄청난 사람들 같은데 어때요? 민사고는 진짜 넘사벽의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곳인가요? 아니요. 일단 저만 봐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저희도 다 똑같은 학생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지라 노는 거 정말 좋아하고요. 공부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냥 처음부터 넘사벽이라서 그냥 오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 다니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더 많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와, 멋있는 말. 학교 다니면서 성장하는 과정이 멋있는 학교다. 이야, 그러면 노는 거 좋아한다. 아, 결이님은 뭐 하고 노세요? 뭐 하고 노는지. 지금 한창 놀 때잖아요. 진짜 막 대학 입학했으니까 신나서. 그쵸. 지금은 사실 평소에 시골 학교에 짱 박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즐기지 못했던 그냥 문화생활을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고요. 학교에서 쉴 때는 일반적으로 친구들하고 산책 다니거나 아니면 그냥 자유시간 동안 책을 읽는다든지 왜냐면 주로 생활하면서는 약간 공부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약간 짬나는 시간에는 조금 더 교양서적 이라고 말하면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문화책, 그냥 동화책 그런 것들도 많이 보면서 좀 힐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 힐링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산책도 하고 또 왜냐면 시골에 강원도에 짱 박혀 있었기 때문에 가깝지를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보고 막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국제반이었죠? 그럼 국내반이 아니라. 네. 국제반이 40명밖에 안 돼서 으쌰으쌰도 많이 하고 참 좋았다 그러는데 결이님은 처음부터 목표가 난 국제반에 가서 넓은 세계로 갈 것이었다 했어요? 아니면 국내반에 가서 스카이 뭐 이거였어요? 많이들 국제반 학생들에 대해서 가지시는 생각이 그냥 되게 처음부터 미국 유학에 대해서 준비를 되게 잘 하고 있고 처음부터 되게 많이 결단력을 가지고 도전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진로가 5번 바뀌었어요. 저는 처음에 원래 의대를 가고 싶어 했었다가 제 한계를 깨닫고 이제 문과로 돌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계속 국내 입시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국내 입시가 제 성향에 조금 안 맞는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어서 그래서 저도 1학년 말 2학기 그때쯤부터 국제 입시를 준비를 했었던 케이스라서 되게 많은 변동 상황이 항상 있어요. 와. 근데 저는 국어도 어지간히 잘하지 않으면 국문과 가서 공부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영어도 진짜 영어 잘하지 않는 이상 영문학과, 그것도 미국 애들도 어려워한다는, 영국 애들도 어려워한다는 영문학과에 합격하셨단 말이죠.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어 실력이랑 그 문학을 선택하고 그런 거는 제가 느끼기에 정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문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접 글을 쓰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습을 스스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이 좀 다른 공부보다는 그냥 책을 읽는 게 재밌으니까 그쪽 공부를 하는 게 제 성향에도 더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서 작성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할 때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에 가장 잘 부합하는 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학과에 지원을 한 것이지 제가 특별히 다른 친구들보다 영어를 더 잘해서라든지 뭐 그렇기 때문에 더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니 코넬 대학교가 결의 양을 딱 뽑았을 때는 여러 가지를 봤겠죠. 물론 AP도 이수하고 SAT 점수도 높고 또 영미 문학도 사랑하고 또 에세이도 좋고 다 두루두루 좋지만 특히 어떤 점이 부각된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까 이 감이 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개인 엽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마디로 너의 학구열적인 측면이랑 너의 음악적인 요소의 관심? 그런 거의 결합이 너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를 손수 어드미션 거기서 적어서 주셨는데 제가 근데 그게 막 엄청난 게 아니라 제가 막 음악을 엄청 잘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노래를 듣고 만들고
부르고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었어서 혼자서 이렇게 막 녹음을 해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 대학들의 대다수의 경우가 꼭 관련 전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악이나 미술 아니면 뭐 그림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전형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음악 포트폴리오를 같이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게 제가 단순히 막 나는 공부만 하는 사람이야. 나는 머리가 좋아서 난 너네 대학에 썼어.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애초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서 조금 다른 관심사도 같이 결합을 해주면 제가 조금 더 다양성이 있고 좀 더 다채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먹혔어. 그게 먹힌 거죠. 와, 그러니까 나는 공부만 잘하지 않아. 나 이런 면도 있어. 그러면서 음악 직접 만들고 뚝딱뚝딱 지은 것도 보여주고 하니까 와, 너는 참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면이 참 너무 좋았다. 그래서 엽서가 이제 그쪽 어드미션 입학사정관한테 직접 왔다. 네, 네. 이거 많은 친구들이 이거 머리베이션으로 갖고 있고 이 꿀팁이다. 이건 꿀팁. 네, 진짜 그게 꿀팁인 게, 저는 그게 국제 입시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그냥 무조건 성적, 무조건 공부, 그거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GPA가 조금 딸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나만의 장점이 또 있고, 나 이런 관심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날 수 있고, 그런 거를 되게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입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야, 그쵸. 이 미국은 팔방미인을 좋아하더라. 분명 하버드 법학과인데 웬 갑자기 바이올린 키고 막 수영 잘한다 그러면 점수 엄청 주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느꼈던 게 제가 절대 막 노래를 막 무슨 가수처럼 엄청나게 잘하고 그림을 막 상탈 정도로 잘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진짜 아니고 저는 그냥 취미로만 즐겼던 건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준다는 게 그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엄청 팔방미인이다. 막 나는 다 잘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나는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게 성격으로 잘 드러나게 해주는 거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로 조금씩 내가 했던 거를 그냥 확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잘 3년 동안 잘 수집을 하고 그냥 파일 정리를 잘 해놓고 하는 게 나중에 3학년 말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와, 이거 너무 멋지다.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코넬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교에서 다 이렇게 어드미션이 됐다면서요. 근데 그 중에서 네. 코넬대를 이제 영문학과 난 가야 되겠다 이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뭔가요? 코넬대가 좋아서? 이거는 조금 단순하고 조금 부끄러운 이유기는 한데 제가 대학을 총 24군데를 지원을 했었고 그 중에 15개에서 합격 레터를 주셨었어요. 근데 네. 이제 아이비리그를 이제 막 한 6군데를 정도 썼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저를 붙여줬던 게 코넬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탈락을 시켰는데 일단 아무래도 코넬이 네임밸류가 좋다 보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아, 그건 드리면 솔직하죠. 그랬던 것 같고 야, 그리고 코넬이 학생 수도 제일 많고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인 동문들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도 조금 더 기회가 많을 수 있겠다라고 느꼈었고 그리고 학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공이랑 과도 엄청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직 저는 지금 일단은 문학으로 들어갔지만 조금 더 제 진로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기회가 많이 열려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선택을 한 것도 있었어요. 와, 그거 참 좋은 말이네요. 그 기회, 그리고 또 어떤 네트워크,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기만의 살아온 스토리, 경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질문들이 되게 많으신데 제2외국어는 뭘 하셨어요? 제일 인기 있는 게 스페니쉬라고 태훈님은 하셨는데 우리 결이 양은? 네, 저도 스페니쉬로 바로 가서 했었고 저는 원래 불어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어요. 프렌치. 네, 근데 일단 프렌치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미국 현지로 갔을 때는 그
히스패닉 계열, 라틴 아메리카 그쪽 계열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어 사용 빈도가 프랑스어보다는 스페인어가 훨씬 높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했을 때는 스페인어를 물론 지금은 거의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배워두는 게 두루두루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스페인어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프랑스어를 좋아했고 스페니쉬를 또 선택했고, 와, 좋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들이 계속 오는데, 첫 번째, 민사고를 나는 가고 싶어요. 정말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음. 사실 민사고를 가려면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정말 정말 없어요. 왜냐면 일단 민사고가 제가 또 미국 입시랑 또 비슷하다고 느꼈던 점 중 하나가 되게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면접을 볼 때도 예를 들면 뭐 선택 과목 면접을 저는 생물로 면접을 봤어요. 네. 근데 생물 면접을 볼 때도 그냥 막 과학성은 어떻게 일어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 자소서에서 제가 뭐 어떤 내 학창 시절의 별명이 지푸라기였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자소서에 쓴 부분이 있는데 생물 선생님이 그래서 너는 지푸라기는 어떤 데에 쓰인다고 생각하니? 막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약간 나의 일상에서 뭔가 나에게 특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라든지 나의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 대인 관계에서의 나 자신이라든지 그런 캐릭터를 스스로 되게 잘 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되게 강조하는 법을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근데 원서를 준비할 때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되게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의문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족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친구들과의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서 내 정체성을 찾아 놓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공부 말고 공부 이외에 최대한 아주 많은 다양하고 재밌는 그런 경험들을 미리미리 쌓아두는 게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 어머니들이 많이 지금 듣고 계신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실제로 초등학교를 지나고 나면 정말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왜냐면 없고. 왜냐면 중학교부터 본격적으로 내신 관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그런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기가 좀 힘든 환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여행도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 저는 실제로 여행을 다녔던 게 대학 원서 쓸 때까지도 저는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 약간 이색적인 체험 활동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뭐 물고기를 좋아한다. 그럼 수족관 많이 데려가시고 아니면 뭐 곤충 같은 거 좋아한다. 그러면 거미박물관 이런 거 막 많이 가가지고 최대한 내가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훨씬 나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풍성해진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원서나 커먼앱 같은 데 에세이를 쓸 때도 약간 되게 도드라지는 좀 독특한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인생 경험들을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도와주시는 게 저는 정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많은 다양한 경험들, 공부만 하지 말아라. 다양한 네. 경험들이 나중에 내가 녹여낼 수 있는 스토리가 많고 그걸 가지고 에세이나 면접이나 수많은 곳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다개국어,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도 엄청난 스토리거든요. 그때 태호님도 그럼요.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 카페에서 다양한 언어 배우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어린이들이 막 스페인어도 배우고 뭐 이태리어도 배우고 막 이래요. 이런 다양한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제가 제 언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언어를 막 추가하고 막 24개를 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나 그런 제2외국어 한두 개 정도는 같이 배워두는 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왜냐면 그런 서양 언어들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뿌리가 때문에 같으니까.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배울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다 보면 약간 그 단어의 유래라든지 뭐 이런 표현은 왜 생겼는지 그런 거를 알게 되면서 각 나라의 문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에 대한 답변 몇 개 왔을 때 보면 책을 참 많이 읽으셨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책을 엄청 많이 사주셨나 봐요. 네. 근데 엄마가 저는
진짜 5살, 6살 때부터 엄마가 영어 책을 읽게 하셨는데, 이제 자기 처음에도 저도 막 이 영어가 뭔 영어가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읽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처음에 약간 책을 재미없는 걸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고 싶잖아요. 그쵸. 책이라는 게. 근데 이제 처음부터 약간 재밌는 책들, 막 로얄드 달뭐 해리포터 막 이런 거 이제 열심히 재밌게 읽다 보면 책을 읽는 거 자체에 대한 그 마음이 되게 긍정적인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공부가 아니라 너무 재미난 독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독서를 재밌게 하는 습관이 들여지면 나중에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재밌는 경험을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이 네. 답변 온 것 중에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결의양이 보내오셨어요. 특히 영어책을 많이 읽자. 어릴수록 더 좋다. 어릴 때부터 읽어줘라. 재미있는 영어책을 읽다 보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져서 좋다. 나는 아기 때부터 엄마가 영어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그냥 영어는 자연스러운 영역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영어책을 읽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넌픽션과 픽션의 양쪽 리더스를 읽게 되고, 넌픽션이건 픽션이건 어려운 용어가 이제 넌픽션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픽션에서는 좀 애매하게 꼬여갖고 단어가 그 뜻으로 안 쓰이고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읽고 해석이 안 될 텐데, 그리고 학교 서적은 특히 더더욱 공부가 안 됐을 텐데, 왜냐면 AP 과목 이름은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 그런 책들을 읽을 때마다 막히면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한글로 번역된 서적을 같이 읽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AP 서적이나 조금 공부랑 관련된 그런 것들은 어쨌든 팩트 위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넌픽션? 한글로 번역된 서적을 찾기도 일단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픽션에서 약간 그런 꼬인 그런 표현들을 막 일일이 막 머리 쓰면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해서 보는 게 정말 많이 수월하고, 그리고 시중에서 구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공부하는 서적들은 아무래도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픽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도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영어를 읽었을 때 그 표현이랑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 표현이랑 느낌이 비슷한 듯 약간 다른 게 조금 있어요. 그렇죠. 해리포터도 완전 달아요. 네. 한글이랑 영어랑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한글로 번역된 걸 읽으면 이게 일단 무슨 말인가, 그걸 1차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감을 잡는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 영어를 다시 읽고 비슷한 표현을 다시 보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약간 이런 내재적인 의미가 또 있겠구나 라고까지도 사고가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번역 서적도 같이 읽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고, 그 두 개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야, 이게 이태원 군과 가장 또 일맥상통하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한글 번역본을 읽고, 한글 번역본을 한두 번 읽은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를 읽고, 그 다음에 한글 번역을 읽을 때 그 번역본 내에서도 더 깊이 있게 확장을 하게 되고, 영어를 읽어서도 더 많은 확장을 하게 돼서 더 영어의 어떤 문맥 이해의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그 영역이 더 넓어진다. 와. 그렇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픽션이건 넌픽션이건 번역본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어머님들은, 또 어떤 전문가들은, 야, 뜻 몰라도 그냥 계속 읽어. 읽으면 어느 날 뜻 알게 돼. 절대로 번역본 보지 마. 영어로만 올리해. 애가 몰라도 뜻도 알려주지 마. 이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 태훈 군도 반대했는데, 결의양은 어떠세요? 그거는 일단 사실상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거랑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계속 읽어봤자 어떻게 알아요. 일단 간략하게라도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는 최소한 하고 그 다음에 봐야지.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은, 그거를 무조건 일일이 한 줄 한 줄 해석을 해서 보는 거는, 그거는 어쨌든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영어가 영어로 자동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보고 그걸 한글로 내가 한 번 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1차적인 예를 들면 뭐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데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실제로 영어를 내가 일상생활에서 구현을 하고 싶다, 내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는 용도로 번역본을 활용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쵸. 아는 거는 쭉쭉쭉쭉 읽어나가고 정말 모르는 막히는 부분만 그 통문장으로 번역본 딱 보고 요런 문맥이고 요런 의미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어 하나하나 요트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쵸? 저도 맨날 나무를 보고 숲을 봐야지 나무 하나하나 보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번역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 그 번역본이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 번역을 뜻도 모른 채 읽어나가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또 멋진 예를 들으셨어요. 확실히 영문학도답게 문학도답게 탁탁 예를 또 너무 잘 드시네. 이렇게 네. 야, 프리다이빙도 하셨다. 다양한 활동을 해봤는데 프리다이빙을 하셨다. 와, 그러니까 운동도 좋아하시나 봐요? 운동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수족관 얘기 막 했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곤충을 정말 좋아하고 곤충, 막 물고기, 막 동물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스쿠버 다이빙, 막 바다에서 스노클링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프리다이빙이라서 그래서 했던 거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다양한 거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훈 군님은 보니까 콜드플레이를 좋아하는데 우리 결이 양은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 콜드플레이를 뺏겨서 조금 좀 그런데 저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 정말 좋아하고요. 에드 시런 이런 에드 시런 좋죠.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 분들이 가사를 진짜 맛깔나게 잘 쓰세요. 에드 시런 가사 보면 다 앵기죠, 아주 착착. 네. 그래서 테일러가 특히 되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희 막 엄마가 저한테도 막 너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했니? 그렇게 물어보실 때 엄마 테일러 노래를 많이 들어라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가 되게 약간 조금 여담인 것 같긴 하지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네. 그게 싱어송라이터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말 안 하면 이건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테일러가 진짜 노래 기승전결을 정말 잘 짜고 있고요. 그리고 노래를 할 때도 발음을 되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딕션이 그래서, 좋죠. 네, 그래서 듣기에도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그런 각종 미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들, 그런 것도 듣기도 좋고, 그리고 되게, 또 느꼈던 게, 다른 일반 팝송들에 대해서 많이들 가지시는 생각이 되게 좀 슬랭 표현을 많이 쓰고, 조금 막 간략하고, 약간 줄임말 많이 쓰고, 그런 게 좀 있다고 저도 스스로 느끼는데 테일러는 그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풀 센텐스로 그렇게 노래를 써요. 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영어를 공부하고 뭔가 익숙해지고 좀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영화 좋아하고 팝송 좋아하고 팝 좋아하고 이건 아주 정말 절대 불변의 법칙 같아요. 막 가요를 즐겨 듣기보다도 정말 팝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음악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한테도 강추합니다. 정말 팝의 정말 아름다운 가사들을 통해서 문학적인 그 지식도 엄청 쌓여요.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음악 아주 좋습니다. 미국 가서도 계속 또 더 듣겠네. 거기 가면 이제 친구들끼리 이거 들어봐 저거 들어봐. 엄청 듣죠. 네. 자, 선행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 질문들 자체가 실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선행이 나쁘다는 거 알면서도 혹시 선행했나요? 그러면 선행했어? 그러면 또 따라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태훈 군은 오히려 선행이 학교 공부를 더 방해해서 나는 선행 안 했다 하는데 어떠세요? 선행을 막 열심히 하는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저는 선행에 대해서 정말 100%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선행이 좋다 나쁘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정말 개인의 공부 방식이랑 그게 얼마나 익숙해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행을 했어요. 했는데 고등학교 때 갔을 때 도움이 됐다라고 느낀 적은 많이 없었고, 왜냐면 실제로 저 1학년 때는 그 국제 수학을 따로 안 하고 일반 고등학교 과정이랑 똑같이 수학을 하게 되는데 저 B 떴어요. 선생님 열심히 했는데도 B가 떴고, 그 과정이 아무리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해도 내가 숙련되지가 않았고
내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고요. 또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을 또 계속 붓고 있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선행을 열심히 진도를 막 뽑다 보면 그게 차근차근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선행을 막 뽑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과정,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중1이면 내가 중1 과정을 너무너무 잘해. 내가 100%다 완전 이해를 했고, 그랬다면 굳이 또 안 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 없죠. 거죠. 네, 이미 다 왜냐면 끝냈으니까. 네, 그래서 미리 그 이후의 과정을 연습을 조금 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그때 수학을 다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해지면 또 다시 또 잘 이해를 하는 거에서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맞으니까요. 근데 전제가 그거를 내가 잘 이해를 했고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숙지를 했다. 네, 네. 그게 전제가 돼야 하는 게 선행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 이건 정말 오늘 핵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제 확실하게 들었죠? 선행이라는 거는 진짜 다 완벽하게 뗀 다음에 넘어가는 게 선행이지, 정신없이 진도 빼는 거 의미 없습니다.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은 있나요? 다녀본 적 있죠. 영어 학원도 요즘 강남 대치동 보면 엄청나게 진도 빼거든요. 막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6학년 거 막 교과서 읽는데 미국 교과서 이해를 못한다고 막 헉대고 있거든요. 제 조카들도. 근데 야, 이 단어 물어보면 뜻도 모르고 스토리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주구리장장 외우고 있는데, 그런 선행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해를 못했으면 하는 게 정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만약에 내가 굳이 선행을 해야 된다고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내가 지금 앞에 거를 내가 미리 봐서 뭔가 조금 익숙해지게 만들어 놓겠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익숙해지고 말고 할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진도를 잘 끝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지금 여기서 보면 꿈이 심리학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심리학. 근데 심리학의 네. 색깔이 다소 부족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문학 쪽으로 했는데, 진짜 꿈은 뭐예요? 정확하게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요?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이 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 딸 같은 경우도 갑자기 요즘 디제잉을 배우더니 DJ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막 뒷목 잡고 있는데, 뭐 불문학도에서 스페인 문학도에서 갑자기 DJ 되겠다 그래서 난리를 치는데, 정말 되고 싶은 것들이 서너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제 전공 따라서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인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메인 잡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 심리학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심리 상담에도 되게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아까 제가 의대를 생각을 했다가 돌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대가 막 그냥 의대가 아니라 저는 원래 정신과 의사를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상담하고 뭔가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일? 그런 거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야, 멋있다.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또, 왜냐면 미국은 전공도 잘 바꾸더라고요. 제 친인척 몇 분이 갑자기 의대 다녔다가 미대 다녔다가 음대 다녔다가 전공을 3번 바꾸는데, 야, 그 미국도 가능하네?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은 하죠. 네. 그래서, 내년에 또 한번 인터뷰했을 때 결의양 또 뭐 어떻게 되어 있을지 궁금하다. 또 갑자기 막 프로그래머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머, 좋다, 좋다. 부모님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 어떠셨어요? 무조건 지지해 주셨다고 막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저희 엄마에 대해서 가장 크게 자랑스럽다라고 느끼는 게, 저희 엄마는 약간 치고 빠지는 거를 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이 조금 웃긴데. 일기빠빠예요? 일기빠빠? 그 요즘 유행하는? 이게 약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무래도 약간 어쨌든 아무리 학생의 분분히 공부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 더 놀고 싶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나도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좋은 고등학교에 가야지, 좋은 대학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막 하다가도 가끔은 내가 뭘 위해서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러면서 막 그런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번아웃도 오고. 네, 그런 경우가 사실 되게 자주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제가 번아웃이 올 때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공부를 해야지. 너 뭐 하는 거야. 약간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래 너가 힘들 때가 됐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심적인 위로를 많이 해주셨고 와. 그럴 때 약간 다른 쪽으로 생각을 돌릴 수 있게 약간 그 부담 왜냐면 번아웃의 근원은 결국 부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을 때 느끼는 패배감 때문에 약간 다 놔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담감에서 조금 생각을 돌릴 수 있게 약간 나름의 소소한 일탈들을 엄마가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게 여행을 많이 가는 거였거든요. 그냥 당일치기로 바다 보러 가고 약간 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주고 제가 힘들어하는 그런 타이밍을 되게 그 감정적으로 잘 캐치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대화를 되게 많이 했었던 지난 시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리낌이 없는 편이에요. 저는 그거를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연습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한테도 뭔가 그런 식으로 의지하고 뭔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원래 베스트 스피커는 베스트 리스너야. 뭐 남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이 말도 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의양의 말을 많이 귀담아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좋은 조언 해주신 걸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것 같네. 와 좋다. 그래서 엄마랑 재밌는 걸 많이 했다. 스트레스 해소, 개꿀, 여행, 관광, 쇼핑, 공부랑 노는 걸 잘 분리해 주셨다. 뭐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썼나요?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내가 미래에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솔직한 대화가 있을 수 있었고 그 대화 덕분에 스트레스 안 받고 삶을 빌딩할 수 있었다. 우리 엄마는 날 무조건 지지해, 날 무조건 응원해, 날 무조건 믿어, 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라는 확신이 있으셨다. 와, 참 멋진 말이네요. 제가 맨날 요즘 강연 어머님들한테 자녀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강력한 드라이브, 너를 믿는다,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를 주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딱 이거네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게 정보 이걸 4번을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정보전이라는 건가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정보전이라고 표현하면 그거 너무 살벌하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학생으로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랑 학부모로서 알 수 있는 정보들에도 되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당근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냥 선배들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저는 기숙사에 이제 계속 짱박혀 있었으니까, 막 그런 뭐 설명회를 간다든지, 뭐 어디 오리엔테이션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선배 학부모님들에서 한테 조언을 듣는다든지, 그런 거를 하시는 거는 사실 엄마가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막, 어떨 때는 이제 엄마가 막 너무 막 관심이 많고 그런 걸 막 신경을 쓰고 할 때는 막 내가 알아서 하는데 막 왜 그래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엄마가 그때 열심히 이렇게 발로 뛰어서 저한테 그 정보들이 정보죠 그것도. 네, 그게 결국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 엄마가 직접 나서 주셔야 하는 부분도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프랑스나 독일은 그 대학 가는 게 되게 쉬워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냥 여기서 졸업만 하면 거기서 능력 시험만 치면 바로 다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 그 꿀 정보가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애들은 몰라. 애기들이 어떻게 알아? 근데 엄마들이 그런 정보 다 듣고 와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아이를 위해서 발품을 띄고 해갖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의 정보력, 그것도 그냥 찐 정보력, 엄마가 발로 다 뛰어서 얻어내는 그 찐 정보력 덕분에 우리 아이가 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결의양이 잡으셨네요. 그래서 인생은 정보다. 정보가 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의양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회를 잡고 하는 데는 다 정보. 물론 조화적인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정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입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적으로 생각나는 게 그거라서 거기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쨌든
미국은 특히 대학별로 되게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시 뭐 인원 수라든지 전형이라든지 그런 게 정말 각양각색으로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그게 뭐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여기는 좀 힘들지만 이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오히려 나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때가 많죠. 그쵸.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은 너무 한국은 치열한 경쟁 사회라서 그 정보를 막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않잖아요. 나도 겨우 힘들게 얻어낸 정보인데. 맞아요. 정보이기 때문에 너한테 미안하지만 이것도 나도 겨우 알아낸 정보다. 뭐 이래서 서로 정보전이고 뭐 이러다니까 좀 되게 이제 힘든 건데 정말 이 대학별로도 유럽도 다 마찬가지고 대학별로도 다 뽑는 그 기준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어머니와 결이 양의 정말 참 부지런한 정보 그런 것도 준비도 하지만 정보도 필요하다. 그죠? 네네. 멋진 어머니네. 진짜 박진영님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어머니가 누구시니? 초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책을 많이 읽었다. 학교 시험 공부 그냥 뭐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습관 잡기에 좋은데 중요한 거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그럼 어머니가 책을 다 사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때마다 그 영어 책을 다. 와, 그쵸. 멋지시다. 다 사주신 거죠. 근데 저는 시리즈물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시리즈물. 그러니까 뭐 네. 풀 시리즈 세트물. 네. 그래서 제가 특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 전사들 Warriors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알죠. 근데 그게 아세요? 그럼요. 저도 제 딸 사줬죠. 진짜 그게 진짜 시리즈가 몇 개가 막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장르별로 계속 나오죠. 시즌별로도 네.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엄마한테 나올 때마다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공을 해주시면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원래 제 책을 가지고 있는 거를 원래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약간 빌리는 게 아니라 내 책을 가지고 보면 또 시간 네. 나면 다시 보니까. 네, 약간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뭐 꼭 사지 않아도 그런 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아이랑 잘 맞춰가지고 하면 굳이 그렇죠. 뭐 사지 근데 저는 않아도. 어머님들한테 강연할 때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것도 좋지만 영어 실력, 국어 책이건 영어 책이건 아이는 결코 한 번만 보고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또 맞아요. 시간 나면 다시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건 그게 되게 제일 좋긴 중요한데 심지어 제 딸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재미났던 영어 책들을 안 버리고 아직도 갖고 있어요. 내가 좀 정리 좀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놔두라고 자꾸 이러거든요.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지금 그대로 갖고 있는데 하나만 보여주세요. 여기 하나 갖고 있어. 잠시만요. 어디 갔지? 오! 이 책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제가 문학을 해야겠다라고 처음 꿈을 꾸게 된 첫 계기가 된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8년째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또 읽었고, 심지어 지금 과외 자료로 쓰고 있어요. 지금도 또 읽고 또 읽고. 네. 한 책당 정말 재밌으면 한 서너 번은 읽으시나요? 한 5번, 6번? 10번 읽은 책도 있나요? 요거는 한 6번을 읽었던 것 같고, 10번을 읽기까지는 재밌는 책들이 너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거를 좀 더 읽게 되지. 어쨌든 계속 꺼내보고 이렇게 손때 묻게 계속 접어가면서 읽는 거에도 되게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편이어서,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저 손때 묻은 책을 보고 뭐가 느껴지시나요? 정말 영문학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분은 정말 책을 사랑한다. 그 생각 안 드세요? 저도 책 사는 데는 명품 이런 거는 관심 없는데 내 자녀 책 사는 데는 화끈하게 저도 카드를 긁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결이 어머님도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 어머님들은 자녀 책 사주는 거만큼 그게 너무 행복한 소비라고 또 생각하고요. 맞아요. 결이 양도 지금도 막 책을 사러 가시고 이러나요? 네, 요즘에도 계속 구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시간이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읽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사람이 조금 물론 아직 저도 20살밖에 안 됐지만 갈수록 책을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맞아요. 네,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작년에 막 이만큼 사는 거 지금 아직 막 2권도 다 안 읽고 지금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어쨌든 생각날 때마다 읽고 싶은 거는 계속 있죠.
그래서 일단 당장 안 읽을 것 같아도 일단 사요. 그리고 놔두면 언젠가 그게 땡기는 날이 언젠가 와요. 그래서 그때 딱 꺼내서 읽으면 이제 완벽한 거죠. 와,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안 읽어도 이 책이 좋다. 그럼 당장 산다. 사고 일단 쟁여두고 꽂아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땡긴다. 그럼 꺼내서 읽는다. 이게 여러분들 영어책 살 때도 애기들한테 딱 좋은 책들이야. 근데 살까 말까 하다가 일단 사서 꽂아둬. 분명 읽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왜 그게 분명 내 눈앞에 있으면 보게 돼 있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책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읽어주셨어요? 아니면 소파 위에 앉혀놓고 읽었어요? 아니면 침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누워서 읽었어요? 그거는 아기 때는 제가 책장이 이렇게 쫙 있는 방이 조그만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기 때 엄마랑 잤거든요. 그래서 제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다가 책을 이렇게 다 해놓고 거기 이제 엄마랑 앉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읽고 그랬죠. 야, 바닥에. 네. 그 순간이 굉장히 오늘날의 결의양이 있게끔 만들어줬던 거예요. 영어 독서 습관을 키워놓은 곳이네요. 네, 그렇죠. 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주도 리딩이 이제 파닉스 배우고 스스로 이제 읽어줄 때쯤 됐을 때는 읽고 이제 모르는 뜻 나오면 한글 번역판 보면서 읽고 그 다음에는 쭉 읽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쫙 다독을 하게 된 건데, 야,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막 이만한 두꺼운 이런 책 있잖아요. 맨날 영화 보면 이따만한 거 읽고 서머라이징 해오고 뭐 하고 뭐 오는데 많이 읽으면서 속독도 좀 늘었겠어요. 좀 빨리 읽는 거. 훨씬 되죠. 훨씬 되죠. 왜냐면 어쨌든 책을 읽는 것도 어쨌든 두뇌를 쓰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거를 문장을 읽는 그 능력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한 5분 봐서 이해했을 문장을 나중에는 2분 봐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많이 읽다 보면 아무래도 같이 보캡이랑 그런 표현 같은 거 이해하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니까 그런 게 쌓이는 것도 아무래도 속독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렇죠. 더 아는 단어도 더 많아지고 아는 프레이즈, 이디엄도 더 많아지고 또 배경 지식들,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또 내가 여기서 읽었던 거 저쪽에서도 또 한 번 나오고 다른 스토리에서도 또 만나게 되면 점점 빠른 속도로 가속이 붙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야, 너무 좋습니다. 오늘 결의형과 인터뷰를 통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한 3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정말 이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괴물 몬스터가 아니다. 뭐 IQ 1700의 괴물 몬스터는 절대 아니다. 정말 평범하고 그냥 러블리하고 그냥 애기 제 딸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애기하고 막 하는데 이렇게 평범한 청소년인데 보면 똘똘하고 야무지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걸 일단 아는 것 같아요.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중심을 잡게 해준 데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책을 많이 사주시고 다독의 힘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 좋아하게 만들었다. 또 두 번째는 강약 중강약을 잘하신 것 같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들이밀다가도 살짝 그래 놀자. 이거를 참 잘하시는 명코치가 아니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3번째 제일 멋있는 건 정보. 정말 딸을 위해서 참 정보를 많이 공부하러 다니셨고 얻으러 다니셨고 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또 크게 한 몫을 하셨고,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많이 본받으셔야 돼요. 막 혼내고 윽박지르고 공부나 해 이게 아니라 진짜 소통하는 어머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정말 소통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가 써서 드린 거에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게 기본적인 바탕이 엄마는 공부 잘하는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힘들지 않게 잘 살기를 원한다 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고 스스로 뭔가 세상을 살아갈 내 자신의 준비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 스스로가 단단해지려면 내가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의 회로가 그렇게 되니까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부담 없이 엄마랑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공부도
좀 더 동기부여가 근본적으로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멋진 말. 제가 아까 그 핸드폰 부분 마지막에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딱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겠지만 전 그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이 오늘 전체에서. 야, 넌 공부 잘하는 1등, 공부 잘하는 애가 되는 게 아니야. 네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네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지금 즐겁게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힘내서 공부하자. 이거를 참 많이 심어주셔서 결이 양도 반항을 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래, 엄마가 나한테 지금 공부하라고 하는 건 바로 나의 미래의 풍요로운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엄마들이 이거 고쳐야 돼. 왜냐하면 제 친구만 하더라도 제 친구한테 서울대 가지, 서울대. 네 친구는 어느 데 갔는데 막 비교하고 맨날 이래갖고 애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탈모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정말 네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난 네가 공부를 하는 거를 원한다. 이렇게 돌려면 그 누가 안 하겠어요. 맞아요. 엄마랑 하루에 몇 분 얘기하세요? 한 30분? 1시간? 엄마랑요? 엄마랑 엄청 얘기 많이 하는데? 엄청 얘기 많이 하는데? 약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랑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엄마가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진짜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약간 학교 생활 할 때도 저는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그럼 엄마, 너 남친이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이런 얘기도 막 다 하고. 네, 그래서 그냥 시시콜콜한 일상을 되게 그냥 공유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냥 편안한 존재예요, 저한테. 근데 그 편안함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쵸. 네.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엄마한테 비밀이 많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다 까발려 보일 정도로 정말 친구 같은 베프네, 베프. 소울메이트.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제 다른 친구 어머니들은 이제 막 저랑 저희 엄마만큼 막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 제 애들한테 막 결이는 그러는데 왜 너는 막 엄마한테 막 얘기 안 해?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왜 얘기를 안 하니? 그래서 애가 얘기를 안 하는 거에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얘기를 하고 하지 않고의 근본적인 베이스는 내가 엄마를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엄마가 나를 어디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가 저는 생긴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엄마가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엄마 나를 무조건 가장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뭐 막말로 잘못을 해도 내가 뭔가 실수를 해도 그거를 보듬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때 그런 말문이 열리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명언이다. 이거 건배. Cheers. 와, 너무 멋있는 말 오늘 마무리 한 방 센 걸로 하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오늘 마음속에 가다듬고 내일 아이 봤을 때 정말 아이한테 사랑한다. 넌 할 수 있다. 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엄마는 응원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큰 나이 때도 엄마랑 허깅하고 일어나요? 토닥토닥? 네, 저 엄마랑 TV 볼 때 소파에서 같이 누워서 부둥켜 안고 TV 보고 그래요. 완전 이상적인 우리 딸은 거기까지는 안 하고 팔짱 끼고 아직도 한 번씩 포옹하는데 이제는 이제 컸다고 엄마 뭐 이러거든요. 이거 배워야 돼. 어머님이 너무 멋지고 그래서 결이 양이 어머님 닮아서 이렇게 또 멋진 납니다. 모전 여전이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이 양 진짜 잘 되셔서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고 엄청난 꽃길만 걸으시고 또 코넬 가서도 거기 사람들이 너무 한번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슉 한번 또 이거 한번 보여주시고 또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 소통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라이브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님들한테 많은 도움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번 멋지게 남겨주세요. 얘들아, 공부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절대 부담감을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조금 더 행복한 인생, 조금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니까 그 수단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결이 양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